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2025년도 1회차 가스기능사 필기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께서 모아바 사이트와 오픈 채팅방에 많이 보건 문제를 올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 중에서 신유형 문제 3문제 같이 볼 것이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 또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분석입니다. 당연히 관연도에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기반으로 변형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요. 신출 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문제를 열심히 풀어봐 주시고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셨던 분들은 신출 문제나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는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론을 한 번씩 다 들어봐 주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관연도도 최소 2회독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변형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처음 보는 보기와 변형된 보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보기가 주어져 있겠죠? 자, 이때 1번 보기와 2번 보기, 3번 보기는 완전 처음 보는 문제로 변형 보기로 바뀌었고요. 4번은 과거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보기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 보시면 문제와 답이 있고 그 밑에 해설, 부가 설명이 있죠. 문제와 답만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부가 설명까지 다 봐주셨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현재 2025년도 1회차에는요. 그게 변형이 되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의 경우 숫자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버 지수를 계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었던 그 수치가 있죠. 그 숫자가 이제는 바뀌었답니다. 변형이 되어서 문답으로서 수포자들은 조금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쉽게도 틀리셨을 문제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는 계산 문제도 가져갈래요 하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스스로 아실 겁니다. 따라서 그 계산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내서 맞추셨던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스 관련 자격증에 있어서는 계산 문제 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계산 문제에 있어서 점수를 얻기가 정말 쉽습니다. 계산 문제다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만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향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계산 문제 꼭 가지고 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산 문제는 꼭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 변형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점수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신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출 문제 보니까요. 2025년도 1회차 이번 시험에 있어서 처음 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타디엔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볼게요. 부타디엔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2025년도 1회차에 신출 문제로 우리 출제위원이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한 분이 그 신출 문제가 걸렸으면은 다른 분들 또한 이 신출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다른 수험자들의 그 컴퓨터에 있어서도 CBT 문제에 있어서도 해당 신출 문제가 끼워 들어갈 확률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이용한 문제 또한 신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직접 쓰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계산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이 두 문제 같이 볼 겁니다. 자, 마지막 KGS 코드는요. 이젠 거의 매년 매회차 신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씩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KGS 코드 신출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신유형 문제 3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타디엔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타디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타디엔은요. 어떤 가스냐? C4H6 탄소가 4개, 수소가 6개, 탄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6개로 이루어진 분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결합이 되어져 있냐면요. 탄소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탄소는 다리가 4개입니다. 탄소는 다리가 4개예요. 그리고 이 부타디엔은 2개의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가. 요 탄소와 요 탄소 이중결합하고 있고요. 이 탄소와 요 탄소 이중결합하고 있습니다. 얘는 일중결합이에요. 단일결합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요 탄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탄소는 몇 개여야 된다? 4개여야 된다. 근데 지금 다리가 몇 개가 사용됐습니까? 2개가 사용됐습니다. 남은 다리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이 2개는 수소와 요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탄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보니까요. 다리가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남는 다리 몇 개? 1개. 그 1개가 바로 수소와 결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탄소 보겠습니다. 탄소가 요렇게 있는데 다리 몇 개?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러면 남은 요 다리 하나는 수소와 요렇게 결합을 하고 있겠죠. 마지막 탄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탄소 보니까요. 다리가 하나, 2개입니다. 몇 개 남습니까? 2개 남아요. 이 2개는 수소와 요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탄소 4개, 수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이루어진 분자가 바로 부타디엔이 됩니다. 이 부타디엔은요. 색도 없고요. 냄새도 없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1번 맞아요. 2번 합성 고무의 원료이다. 요거 중요한 특징입니다.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3번 부타디엔은 독성 맞습니다. 하지만 가연성입니다. 불연성 아니고요. 연소 가능한 가스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정답 3번.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일까요? 맞아요. 자, 부타디엔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CNO, 수소는 1, 탄소는 12, N은 14, O는 16이죠. 부타디엔에 있어서 12짜리가 몇 개? 4개 있고요. 1짜리가 몇 개? 6개 있습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48 플러스 6, 54네요. 공기 분자량 29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부타디엔은 공기보다 무겁다. 맞습니다. 이 문제 꼭 가지고 가주시고요. 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보시법을 이용해서 암모니아 10kg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수소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해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버보시법을 직접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버보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반응식입니다. 자, 이때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맞아야겠죠? 왼쪽에 질소 2개, 오른쪽에 하나. 아이고, 요 질소 2개, 오른쪽에 하나. 따라서 2 곱해 주셔야 2개 맞겠다. 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수소가 3, 2는 6, 6개. 왼쪽에 수소 2개 있습니다. 3 곱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암모니아는요, 질량으로 나왔고요. 수소는 분자량이 아니라 수소는, 그쵸, 부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암모니아는 분자량을 따질 것이고, 수소는 부피를 따질 것이다. 수소 몇 몰 필요합니까? 3몰 필요합니다. 암모니아 2몰을 합성하기 위해서,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는 3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는 비례식을 세워주시면 끝입니다. 자, 암모니아가 총 몇 킬로그램 제조가 되었습니까? NH3 보시면 얘의 분자량은 N 14짜리 하나와 H 1짜리 몇 개? 3개가 있습니다. 17이네요. 17이 2몰이 생성이 된 것이죠. 따라서 17 곱하기 2 K
10kg이 생성이 되는데 필요한 수소는 3몰이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기체 분자량 1몰은 22.4세제곱미터죠. 따라서 3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10kg을 만들 때죠. 그러면 10kg을 만들 때는 몇 세제곱미터의 수소가 필요할까라고 비례식을 세워주시면 끝입니다. 안에 있는 거 곱한 거와 밖에 있는 거 곱한 게 같다라고 놔주시면 되겠죠. 3 곱하기 22.4 곱하기 10은 17 곱하기 2 곱하기 x다. 따라서 x만 남기고 넘겨줄게요. 17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2.4 곱하기 10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19.76 세제곱미터가 필요하답니다. 요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합어보시법을 쓸 수도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요 비례식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모니아는 질량으로 나왔습니다. 수소는요, 부피로 나왔습니다. 이에 맞게 비례식을 세워주셔야 된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햄펠법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가스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불가능한 가스. 자, 우리 햄펠법에 있어서 암기법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요, 신출 문제는 맞습니다. 신출 문제는 맞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햄펠법, 암기법 보도록 할게요. 2, 중, 산, 1. 햄이죠. 5, 2, 산, 1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2, 중, 산, 1 햄이다 라는 것은 일단 흡수 분석법의 종류 중 햄펠법이 가스를 분석할 겁니다. 가스를 분석할 때 분석되는 순서죠. 첫 번째는요, 이산화탄소이고요. 두 번째는 중탄화수소이고요. 세 번째는 산소, 네 번째는 일산화탄소. 순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쵸? 흡수 분석법, 햄펠법에 있어서 2, 중, 산, 1, 햄, 순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중탄화수소, 산소, 일산화탄소. 따라서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질소가 될 것 같네요. 정답은 3번. 자, 오이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산일은요, 오르자트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흡수 분석법 중에 다른 종류, 오르자트법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지금 햄펠법이고요. 이제는 오르자트법입니다. 오르자트법의 분석 순서는 이산화탄소, 산소, 일산화탄소네요. 5, 2, 3, 1 순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향후에 충분히 이에 관해서도 그쵸?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중 오르자트법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가스를 고르시오.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5년도 1회차 신유형 맛보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우리 시험, 가스기능사 필기 1회차 시험이 끝나면 그때 모아바 사이트에 정규 우리 보건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보신 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서 신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꼭 맞추시면 좋겠습니다.